안녕하세요. 크루투데이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4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제주항공에 합격한 합격생의 인터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에 앞서서 해당 합격생의 개인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키나 어학 성적, 토익 성적 등은 크루투데이 오프라인 수강생들에게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해당 합격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목소리 출연을 통해서 면접 후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크게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으로 나누어서 후기를 한번 들어보았고요. 면접 진행 방식, 면접 질문의 유형, 그리고 면접관의 반응 등에 대한 내용이 진행됩니다. 해당 인터뷰 영상 뒤에 지영쌤의 합격 노하우도 제가 영상을 같이 붙여놨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이런 게 너무 어색한데 일단은 일단은 합격한 거 매우 축하드리고 뉴스는 나만 나오니까 나 너무 귀신같이 나오네. 근데 일단은 그러면은 제주항공 합격을 하셨는데 네. 일단 서류 전형으로 지원하셔서 면접 2번 보시고 이제 내일 모레 OT 들어가시는 거고, 이번에 인원을 정말 적게 뽑았는데 네. 일단 실무 면접은 좀 어땠는지 간단하게만 뭐 분위기라던가. 실무는 네. 일단 한 조당 40분 정도로 나눠져 있고 15명을 3조로 나눠서 3개의 방에 5명씩 들어가게 되면 면접관님은 3분씩 계시는데 방마다 성비는 조금씩 달랐고 면접자들도 뭐 전공이나 나이 그런 학벌 상관없이 전부 다 섞어서 면접을 봤거든요. 대신 남자 여자는 따로 이렇게 보고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서서 전부 다 공통으로 자기소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방마다 조금씩 달랐던 게 자기소개하는 건 같은데 뭐 어떤 방은 뭐에 빗대서 자기소개를 해봐라 이런 경우도 있었고, 면접관님마다 조금씩 다르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착석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준비되어 있는 담요를 덮어서 그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서 볼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한 명씩 1번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면서 질문을 했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전공이 항공이다 보니까 항공과 다니면서 그런 배웠던 것에 대한 질문이나 또 개인적인 그 자기 이력에 관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지원자들도 다 그런 식으로 했고, 공통적인 질문으로는 팀워크를 발휘한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약간 의도 자체가 팀워크를 발휘했던 경험을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좀 그 경험을 통해서 뭘 얻었는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경험만 말하고 그 핵심을 말하지 못한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얻은 게 뭔가요? 라고 한 번 더 질문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했고, 실무는 전체적으로 어려운 질문은 없었는데 그냥 면접관님이 지루하시면 좀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나씩 던지긴 하셨는데 자체제자 그냥 막 갑자기 생뚱맞은 질문 하셨는데, 저한테는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가 손가락이 5개 중에 3개밖에 없으면 뭘 선택할 거냐,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좀 순발력?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셨고, 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솔직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좀 앞에서 단호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건 좀 거짓말 같다, 아니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상식의 선에서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 좀 진솔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에게는 아예 추가적인 질문을 안 하시고 막 한숨 쉬시기도 하시고 좀 약간 창의적이고 솔직한 답변을 좀 많이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실무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관심 받은 친구들은 합격했던 것 같고 좀 그렇게 대놓고 지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질문의 개수가 좀 현저히 적었던 친구들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임원 갔을 때 그럼 임원은 좀 어땠어요? 좀 말하는 친구들의 차이가 있었나요?
네. 답변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게 차이가 있었어요. 임원 방 분위기도 달랐고 친구 그 지원자분들 말하는 것도 많이 달랐는데 임원은 이제 한 타임에 5명씩 15명이 아니라 5명씩이었고 또 남녀 다르게 해서 봤는데 임원은 면접관분이 이제 공통이셨죠. 부사장님하고 객실본부장님하고 무슨 팀장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게 여태까지랑은 다르게 진짜 임원진으로만 구성된 그런 면접관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방은 아예 밑에가 가려져 있는 그거여서 서 있을 때도 다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붙여서 말할 다리는 아예 안 보이는 자리여서 그건 좀 편했는데 그때는 제2외국어 자기소개를 좀 공통으로 여쭤보셨고 뭐 중국어, 일본어, 영어 뭐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그런 식이었는데 한번 이제 실무를 거쳐서 온 지원자들이다 보니까 확실히 답변의 퀄리티가 높고 좀 기습적인 질문을 했을 때도 대답을 못하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네. 자기 이력에 대한 그런 답변들도 전반적으로 정리가 다 잘 되어 있었고 그 간혹 말실수를 조금 하는 친구들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말을 너무 잘해서 제가 또 놀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해서 그래서 좀 실무는 생각해봤을 때 딱 누구는 붙겠다 이런 관심이 좀 너무 현저하게 보였는데 임원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누가 붙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 말을 잘하고 다 이미지가 좋고 네 그래서 그리고 질문도 좀 정확히 몇 개씩 딱 분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하게 그래서 좀 공평한 기회를 많이 주시려는 것 같았고 그리고 롤플레잉을 꼭 하나씩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롤플레잉도 그 5명 지원자한테 공통된 롤플레잉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명 하고 또 한 명 하고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즉석에서 물어봐서 임원도 전반적으로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 많이 물어보긴 했는데 항공사 전반적인 그런 상황이나 제주항공에 나아가야 할 방향, 제주항공의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그래서 단순히 제주항공에 대해서 공부한 걸 넘어서서 좀 이 항공산업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았고 또 최근에 그 비행기 사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좀 부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거리낌 없이 오히려 스스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런 안전에 관한 경험을 좀 많이 여쭤보셨어요. 그 특기를 어필할 수 있는 물건을 들고 갈 수 있었고요. 다들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앉아있으면 들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면접 전에 시켜요. 이렇게 갖고 준비해온 거 해봐라, 갖고 온 거 해봐라. 그렇게 다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가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켜봤을 때 예상보다 별로면 너무 싸해지면서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정말 어지간한 특기가 아니면 굳이 어필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사실 저희 조에서는 저한테만 여쭤보시지 않으셨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다 했는데 저만 안 해서 저에 대해서는 안전에 대한 질문도 안 하고 특기에 대한 질문도 안 해서 제전공 이런 부분을 어필해야 붙는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안 했으니까 나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붙고 다른 그 같은 조 친구들은 안 붙은 거 보니까 꼭 그 특기만 어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장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주 캐스팅에서 뽑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제주항공에 궁금한 점 이거는 전부 다 공통으로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도 저 혼자 질문을 안 했어요. 근데 꼭 질문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굳이.
그리고 만약에 궁금한 점이 그냥 애매모호한 궁금한 점이면 또 물어봤을 때 면접관들도 그렇게 그닥 반응이 네, 맞아요. 좋지 않을 것 같고 아예 네. 할 거면 진짜 확실하게 하고 안 할 맞아요.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네. 나을 것 같긴 진짜.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인터뷰 영상 잘 보셨나요? 제주항공 채용에 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실무 면접의 경우에는 솔직하고 창의력 있는 답변들을 좋아하시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관심의 유무가 확실하게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면접 질문을 무난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면접 준비를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그리 어렵지 않게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창의력을 요하는 질문들도 있었지만 그 외에 일반적인 질문들은 보통 기본 자기 이력을 바탕으로 물어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면접을 준비를 하셨다면 실무 면접은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임원 면접은 어느 정도 평가가 끝난 지원자들이기 때문에 면접 자체의 난이도가 조금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질문의 난이도가 높았지만 답변 또한 퀄리티 있는 답변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이미 평가가 한번 끝난 지원자들이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은 모든 항공사가 동일합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답변의 포커스가 단순한 서비스에만 맞추어져 있어서는 차별성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 분석을 하실 때도 단순 암기를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제가 늘 기업 분석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러한 내용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편인데요. 절대 단순한 암기, 절대 누구나 인터넷 서치를 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단순한 내용 암기는 면접에서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는 올바른 방향으로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원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할 거면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애매모호한 특기라던가 애매한 질문 등은 오히려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본인의 준비 정도에 알맞은 면접을 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 영상에 담지는 못했었지만 제주항공에서는 무지외반증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신체 검사가 원래 까다롭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 꼭 확인하셔서 미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보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2020년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되셨을까요? 모두들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꿈 모두 이루시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말 즐겁게 보내세요.